네, 요번에는 136번 문제고요. 이제 마찬가지 함수 문제인데 이제 최대 최소가 약간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함수의 성격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새벽 3시 반이거든요.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늦었고 아마 오늘은 마지막 촬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문제 더 할지. 근데 일단 좀 보죠. 되게 특이한 문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쌤이 얘기를 할 때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리고 함수 최대 최소 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대비하거나 그런 데는 대단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이번 시험이 끝나고도요 앞으로 계속 풀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어차피 고2, 고3 때까지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속 접할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할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고요. 지금 함수 2개를 줬어요. fx, gx를 줬죠. 그러면 자 이제 새로운 hx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겠대요. 자 근데 설마 영어 모르는 분 없죠? fx가 gx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gx가 fx보다 클 때는 gx를 따라가겠대요. 자 이제 형태 좀 감 잡히죠? 이제 읽는 거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함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풀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기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을 확인하는 거고요.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냥 산술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화해서 풀 때는 대수적으로 많이 풀고 또 함수적으로 풀 때는 해석기하적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접목시키는 문제는 정말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제외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방정식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푸는 게 좋을지 함수적으로 푸는 게 좋을지 접근하는 것은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방정식스럽게 실근이 주어질 때는 대수적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수로 풀 것이냐 아니면 기하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묻는 질문과 그 다음에 보기에 힌트를 봤었을 때 그것이 방정식하고 연결되면 보통 그렇게 풀어요. 대수적으로 푸는 게 맞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푸는 거죠. 근데 함수의 위치 관계,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해석 기하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적합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푸는 문제들을 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혼합해야 될 때도 있고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왜? 항상 그렇잖아. 쌤이 반대 케이스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도 강제인수분해를 하는데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바꾸는 거가 고차식에서 저차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상황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지금 딱 봐도 최소값이 주어지니까 함수적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함수 여러분들 세워보려고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요.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쌤이 한번 그려서도 한번 해보기는 할 건데 일단 대수적으로 좀 접근해 볼 거거든요.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돼요. hx라는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 애인 건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건 풀 수 없습니다. 그거 접근부터 먼저 해볼게요. 함수가 겹치는 문제는 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잘 보세요. 자, 일단 hx의 지금 행동 상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볼게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무슨 상황인가요? 보통 이게 이제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크다라는 거는 쌤이 항상 이렇게 세로축으로 그어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서 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똑같은 좌표에 대해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꼬여 있으면 이 중에서 만약에 여기를 f 여기 아래로 볼록을 f 위로 볼록을 g라고 했을 때 언제 g가 f보다 커요? 그러니까 g의 함수값이 f보다 큰 데는 이런 데인 거죠.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요 구간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과 근 사이 값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2차 부등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도 결국 이제 함수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요. 요런 형태인 건데 지금 일단은 어쨌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gx를 좌변으로 옮겼을 때는 fx를 gx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fx에서 gx를 바로 빼보면 x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빼기 3x 그리고 빼기 10이 되죠. 됐죠? 6에서 4를 한 번 더 빼는 거니까 빼기 3x.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해봤더니 이게 우연이긴 하지만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5의 곱으로 나타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이 hx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사이의 범위에서는 fx처럼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이 함수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범위만 구한 거예요. 범위만 구한 거고요. 그 행동 패턴은 fx를 따라간다고요. 그 범위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x가 그러면 혹시 fx로 뺐을 때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얘도 만약에 마이너스 2와 5 사이라면 좋겠죠. 경계 영역이. 그럼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럴 확률이 크긴 해요. 그럴 확률이 커요. 자, 그럼 gx를 fx로 뺐었을 때는 결국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4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10이 되게 되네요. 이게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은 부호로 뒤집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우와, 이런 관계를 원했던 거였군요. 결국에 이거를 누군가가 대수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갔었다면 여러분들 이 함수 바로 찾았으면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x처럼 행동하는 패턴에서는 x가 어쨌건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올라가면 사이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것도 인수분해가 똑같죠.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x가 5보다 작을 때에는 gx처럼 행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바깥 경계 영역,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fx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이 경계 영역에 대해서 함수를 일일이 다 그리는 게 지금 좀 골치 아파요. 물론 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gx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함수거든요. g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gx와 fx가 만나는지 끊어져 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아마 근데 고등학교 함수 그래프에서는 만나는 것만 할 거예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극값이라는 거를 배워야만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가 끊겨지는 거. 대표적인 게 가우스 함수죠. 가우스 함수는 계단 형태로 가는 거였죠. 그런 거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등식 함수, 이게 뾰족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첨점? 뭐 이런 거는 이제 연속성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겉으로 보기엔 연결되어 있어 보지만 유명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함수를 그리기보다는 어쨌든 이 상태로 둘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대충 이제 x축을 그려서 일단 모양만 대충 그려보면요. 얘가 x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서 지금 gx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었고 마이너스 2가 포함됐었으니까 gx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gx예요. 물론 이거 좀 좀 더 제대로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간상 그런 거니까 gx는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fx의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찾긴 찾아야 되거든. 어쨌든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로 묶으면 4분의 1의 제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을 빼야 돼요. 그래서 좀 더러운 숫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gx는 이게 마이너스 2랑 5를 를 걸쳐서 지나가는 형태인 거잖아. 그럼 얘가 gx랑 어떤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그냥 마이너스 2하고 5의 x값을 투영해서 그 hx의 값이 거기서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만 파악해도 일단 도움은 돼요. 그래서 만약에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지금 f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다라고 한 거는 f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처음에 그 형식에다 집어넣는 게 빠르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8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에요. 0을 지나가네요, f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 거니까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를 넣어보죠.
자,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은 5, 25니까 50이고 플러스 5 빼기 6이라서 이게 49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gx가 5에서 어디 지점 지나가는지 확인 안 했어요. 그죠? 대충 그리기만 했었지. 그러니까 gx에다가도 g에 5를 집어넣으면요. g에 5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 함수는 25 더하기 20 더하기 4가 되나요? 그럼 얘도 49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fx하고 gx는 쌤이 말했잖아. 연결된 걸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지금 대충 fx의 데칼코마니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근데 마이너스 2하고 5를 더해서 2로 나눠보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2와 5 사이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축의 방정식의 정 가운데는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의 정 가운데는 2분의 3인 건데 축의 방정식은 지금 어디 쪽에 있어요? fx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잘린 fx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잘린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게 함수가 아마도 fx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쌤이 일부러 마이너스 이쪽에서는 좀 더 완만하게 그린 거고요. fx가 5가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좀 가파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이 함수의 정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쌤이 일부러 대수적으로 해석계화적으로 그려주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몇 개의 경우에는 직접 값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수적으로 풀긴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조건들 알겠죠? 그죠? 됐겠죠? 물론 지금 여기 5가 지금 49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적인 그래프긴 해요. 되게 슬림한 그래프예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확실히. 자, 그리고 조심할 건 빨간색 그래프 기준으로는 0의 값이 없어요. 5의 값이 없어요. 뻥 뚫린 거고, 검정색 그래프인 fx 기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가끔 이거를 헷갈리는 거 허점으로 문제를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쌤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함수의 연속성 들어가면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이때 가서 할 거예요, 그건.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h의 2 값을 넣겠다. 기억. 보면 결국에는 대수적으로 값을 대입하게 되어 있죠. 근데 2라는 거는 어느 범위에 속하나요? 지금 마이너스 얘가 x가 마이너스 2란 얘기, x가 2일 때라는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의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fx로 처리해야 돼요? gx로 처리해야 돼요? gx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g에다가 2 값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입해서 보면 2, 2는 4, 4, 2, 8 더하기 4니까 16 맞습니다. 오케이, 기억 정답이에요. 자, 기억은 맞았어요. 기억 맞는 거고요. 이런 쉣 4번밖에 안 주어졌어요. 자, 뒤에 보기 hx의 최소값은 오직 한 개다. 이거 별표 치세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선. 최소값인데 hx는 모든 범위에서 다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근데 그래프를 확실히 그려놓으니까 도움이 되긴 되네요, 니은에서. 지금 fx도 gx도 0을 통과하고 있죠. 근데 0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요? x축보다 더 작은 값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한 개인 거,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케이, 땡큐. 그럼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찍고 맞으면 뭐 있나? 여러분들 다음 모의고사 때 1등급?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아, 신났어. 너무 재밌어요, 함수. 너무 재밌어요, 함수. 자, hx는 fx 더하기 gx라는 조건일 때를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조건이에요. 따로 만들어진 조건인데요. 요 디귿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디귿 보기보다. 이게 뭔 소리죠? hx는 fx 플러스 g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 x의 개수가 2개래요. 이게 뭔 소리죠? hx가 fx 더하기 gx가 되겠다. 자, 근데 디귿은 이제 대수적으로 풀어야 돼요. 행동 패턴을 봐야 되는 건데 hx가, 자, 디귿은 잘 보세요. 지금 hx가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경계 영역에 따라서 hx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디귿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디귿 좀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디귿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hx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다시 써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fx로 있을 때랑 gx로 있을 때랑 달랐죠. 근데 gx로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을 때였고, fx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사실 이 fx하고 gx의 경계 영역을 두 파트로 나눠서 hx가 fx 플러스 gx를 만족시키는 게 과연 둘 다 맞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만약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hx는 fx처럼 행동하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x 대신에 fx를 대입하는 게 맞고, fx는 fx 더하기 gx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fx 다 빠지니까 gx는 0이라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조건에서는. 자, 그때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에서 과연 gx가 는 0인 거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결국엔 gx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딱 0에 걸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근이니까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없으면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조건 봐야죠.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들어가는지 봐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 보면은 만약에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5보다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gx로 바뀌니까 패턴 알겠죠? hx가 gx면 fx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fx가 0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fx가 0인 거를 놓고 보면은 2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인 건데, 얘가 0인 근이 이 두 개 사이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한번 봐야 돼요. 다행히 되게 줬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나 거라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맥이고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 곱에 2x 빼기 3의 곱이면서 는 0이 됐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고요, 2분의 3인 것도 있는 건데, 문제는 x가 지금 이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빼고요, 2분의 3만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귿보기도 총 2개가 맞습니다. 한 개 중근한 게 하고 2분의 3이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디귿보기도 맞는 것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해석 끝났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현재까지 풀어봤었던 함수 최대 최소 문제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니은 보기 하나밖에 없고요. 사실상 디귿보기를 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거를 경계 영역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해석 연습. 그러니까 대수와 해석기하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 대수적으로 거의 다 풀었죠. 그쵸? 그러니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해석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가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 커리큘럼에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이외에 행렬이라든지 뭐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 통계 이런 것도 있지만, 미적분이라는 그 묵직한 무게감이 드는 단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대부터는 문과 이과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분 다 해야 돼요. 물론 그 영역을 쉽게 낸다라고 하고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 지금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그 정부는 지금 사라졌지만 교육 기조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차기 정부가 솔직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많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기조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틀을 바꿔서 법을 집행했잖아요. 그럼 민주사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그걸 한번 일단 나아가 봐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고통이라면 같이 감내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왜냐면 너무 그 기조를 확 또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요, 결국에. 그래서 하는 얘기야. 다음 세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체계는 어쨌든 5년에서 10년 사이, 한 5년에서 8년 사이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한 번 바뀐 트렌드가 들어왔으니까 다음 교육과정은 또 한참 뒤에 있겠지. 근데 지금 현재 기조에서 미적분학을 넣고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기조를 이제 또 뭐 정부가 바뀌니까 깨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다음 또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